여기 이제 시어머니였던 분도 계시고 장모님인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장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장모님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장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3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3가지.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장모는 엄마가 아닙니다. 장모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한 걸음 물러서셔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서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뭔가 내 딸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장모님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개입이 시작되는 순간 두 부부는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남성들은 권력의 인간이에요. 본질적으로 사회가 바뀌어도 남성들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 권력 아래 누군가를 두길 원하고 그 권력 아래에서 내 아내도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동물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더 강력하고 손 위의 사람인 장모님이 딱 오더니 불러요. 눈을 바라보고 김서방. 그 순간 사위가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권력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심하게 약화가 되고요.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놔버리는 거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아요. 알아서들 하겠지. 그런데 사위가 가사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결정권자로서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나는가? 남편은 겉돌기 시작하죠. 사위는 겉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도는 사위 그 행동마저도 밉겠지만 결국 장모님의 개입이 크면 클수록 사위는 훨씬 더 늦게 들어오고 훨씬 더 게을러지고 훨씬 더 장모님을 피하고 더 찌질해 보이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결정적으로는 내 딸과 끊임없이 다투고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항목. 장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딸을 놔주세요. 예쁘게 키운 딸이라면 놔주셔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딸을 놓지 않으면 그 잡았던 손, 그 잡았던 탯줄을 이렇게 놔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딸들은 영원히 베이비로 살게 될 거고요. 한 번도 독립적인 행복을 갖추지 못한 채 또 한 번 이혼, 또 한 번 이혼, 또 한 번 이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요새는 딸이 불행하잖아요. 친정엄마가 뭐라 그러냐? 너 이혼해. 너 이혼해. 응? 나처럼 살지 말고 이혼해. 자기는 이혼 안 하면서. 응. 나처럼 살지 말고 이혼하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딸이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았어 엄마. 왜? 엄마는 늘 옳았거든. 엄마는 늘 참이었거든. 엄마는 늘 나에게 헌신했거든. 그러니까 딸도 엄마와 마치 내가 엄마인 양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심리적 탯줄, 태어났을 땐 실질적인 탯줄이 끊어져야 되겠지만 커가면서는 심리적 탯줄도 놔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는가? 장모님이 놔야 돼요. 친정 엄마가 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장모로 살고 또 새 가족을 맞아들인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이에요. 남이잖아요. 그리고 이 남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위가 더 괜찮았으면 좋겠는 거야. 내 딸보다 더 파워도 있고 내 딸보다 더 괜찮고 막 으마으마하고 요새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의리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사위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어느 집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 한번 안 한 화초 같은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너무 의존적인 거예요. 아들도 한 번도 엄마가 하는 말 이외에 다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너는 어른 역할을 해라. 이런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사위는 못나도 내 사위고요. 내 사위는 잘나도 내 사위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사위가 잘하고 싶고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신다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김서방이 나는 참 성격이 좋아. 어? 뒤에 말은 또 있지. 돈은 못 벌어도. 그런데 뒤에 말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서방은 참 성격이 좋아. 우리 김서방은 또 밥은 또 복스럽게 먹어. 이건 뭔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사위의 최고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장모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장인어른에게 인정받는 거고요. 그 인정받는 그곳에서 사위들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위라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위는 뭘 해야 되는가? 사위의 첫 번째 해야 될 역할. 밥이라도 좀 잘 먹어. 깨작대지 말고 반찬 투정하지 말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 있을 때는 일단 숟가락도 힘차게 잡을 것. 그리고 힘차게 먹어. 응? 나중에 먹고 토하는 한이 있어도 응? 어머니 맛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저희 엄마가 너무 음식을 못하세요. 제가 또 그 딸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해물탕을 했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떡볶이 국물에 물고기가 다녀요.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또 얼마나 요리를 못하는지 저희 엄마 보통 친정엄마가 하는 음식은 맛있잖아요. 전 입덧할 때도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또 시어머니는 워낙에 솜씨가 좋은 분이라 그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처음에는 힘차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밥만 먹어. 밥만 힘차게 먹는 거야. 그리고 반찬은 전혀 처음 뚜껑 열 때와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절대 음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 반찬은 내일 또 나온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긴 한데 장모들과 함께 사는 사위들 기억하십시오. 장모님을 만난 사위들도 기억하세요. 장모님이 해준 음식은 지상 최고의 일미입니다. 최고의 음식이에요. 장모님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뭔가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넉살이라도 갖자는 겁니다. 장모님은 밖에 나가서 사위 자랑하세요. 마찬가지로 사위는 밖에 나가서 우리 장모님 넘버원. 우리 장모님은 살만 빼면 돼. 응? 넘버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주기적으로 전화하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전화해서 장모님 저 김서방입니다.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저는 추천합니다. 민방위 날이 좋아요. 민방위 그 사이렌 있죠. 엥 울리면 장모님 엥 장모님 엥 장모님은 민방위 사인이 울리면 사위 생각이 날 거예요. 그 귀엽고 사랑스럽고 앙증맞은 민방위 사이가 떠오를 겁니다. 이런 과정을 왜 우리가 하자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새 가족은 내 가족이 되어야 돼요. 이 새 가족이 내 가족이 된다는 게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잘 엮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문화가 좋다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다. 그러나 그 문화가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 최고입니다. 우리 사위가 최고야. 이런 과정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고 서로에게 배려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낯선 새 가족이 내 가족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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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아들아,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신가요? 생업인 떡 장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도 떡을 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안 행사 때나 가야겠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 가족이에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는데 내일 올 거니? 좋은 날 뭐 사람들 불편하게 할 필요 있어? 아니 한부모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밥을 2그릇씩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 역할도 하고 있고 어머니 역할도 2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